안녕하세요. 다산에두 강사 오은서입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은 마지막 시간으로 6단원 분산형 전원과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시는 그림이 분산형 전원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분산형 전원이 무엇이냐 이거를 보게 되면 정의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은 지역 간 혹은 지역 내 송전망의 배전시설을 간편히 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한다. 이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등 대규모 집중형 전원과는 달리 소규모로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 근처에 분산 배치가 가능해 송전선로를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형 전원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보기에서 분산형 전원을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키워드를 말씀드리면 중앙급전 전원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즉 아니라는 거죠. 중앙급전이 아니라 전력 소비 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가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등의 전원의 정의로 사용되는 지금 용어는 분산형 전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어 정의에서는 분산형 전원 꼭 챙겨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야 될 내용은 MPPT입니다. MPPT 한번 읽어볼게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이 현재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버터 제어를 이용하여 해당 발전원의 전압이나 회전 속도를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이다. 이때 최대 출력 추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에 우리가 앞자만 따서 MPPT라고 합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이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최대 출력 추종을 보고 우리가 MPPT를 고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 출력 추종을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우리가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의 시설에 관한 규정으로 우리가 그 중에서 이 2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송배전 개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가 되겠죠. 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인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의 방식에 관련된 것에서 설비 용량의 합계를 물었을 때 25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저압개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하여 전력 판매 사업자의 저압 전력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개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이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이 친구 잘 나옵니다, 여러분. 개통연계형 보호장치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언제 사용하는지 보면 개통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개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개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가나 다는요, 다음에 해당되는 이상 또는 고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옳은 선지로 3개가 나와요. 그리고 틀린 선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것이 통합 운전 상태로 오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합니다. 통합 운전 상태가 아니라 단독 운전 상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차례대로 보게 되면 분산형 전원 설비의 이상 또는 고장, 그 다음에 연계한 전력 개통의 이상 또는 고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독 운전 상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는 앞장을 따서 분, 연, 단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단순 병렬 운전 분산형 전원 설비의 경우에는 역전력 개전기를 설치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건에 해당될 때는 역전력 개전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일 전기 사용 장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서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을 단순 병렬로 연계하는 경우. 조건이 너무 많죠. 우리는 포인트로 이 합계 용량이 50kW 이하인 것만 챙겨주시면 돼요. 즉 우리가 역전력 개전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은 50kW 이하가 되겠습니다. 어떤 쪽에서 문제에서 떠올려 주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역전력 개전기 이런 언급이 있었을 때 설치가 생략 가능한 경우를 물었을 때 50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번에는 전기 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각각 알아보기 전에 두 개의 공통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티박스에 관한 내용으로 페이지 25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점을 보게 되면 전기 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 설비는 둘 다 직류 600V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지전압은 직류 600V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전압은 직류 600V 이하일 것. 그리고 우리가 단면적의 경우에는 전선의
굵기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고요. 역시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숫자 2.5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계측장치에 대해서는 VIP를 떠올립니다.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한다. 여기 보시면 축전지 출력단자의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 그리고 주요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을 말하고 있고 역시 태양광 역시 전압, 전류 및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VIP를 떠올려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기저장장치, 태양광 발전소비 모두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마지막으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로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금캐 플러스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도 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기전환장치에 대해서 볼게요. 이 앞부분은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색깔 부분만 위주로 볼 겁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배웠던 대지전압, 직류 600V까지 나와 있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공사의 경우에는 합성수지관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가 있는데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규정 이외에도 우리가 전기저장장치는 추가적으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저장장치에 우리가 전선 굵기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이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쭉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오는데요. 나번 볼게요. 전기저장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잘 나오냐면 개폐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 보기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저장장치는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그 경우로 우리가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근데 여기 오답으로 무엇이 나오냐면 과저항이 나옵니다. 오답의 대표적인 예시로 과저항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과저항이 나왔다. 그럼 틀린 것으로 바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발생한 경우 두 번째는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상승할 경우 즉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답으로 과저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저장장치에서 우리가 계측을 해야 되는 것은 VIP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전압, 전류, 전력만 이렇게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전기저장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시설하는 경우,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로 구별을 합니다. 이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패스하고 이 4번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기저장장치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도로, 건물, 가연물질 등으로부터 몇 미터? 1.5m 이상이 되겠습니다. 1.5m 이상 이격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기준으로 외워주신 다음에 곱하기 2만 해주시면 간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 건물, 가연물질은 1.5m, 우리가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은 3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고 렉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m 이상 이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우리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렉과 렉 이런 렉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1m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출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태양전지 모듈, 전선, 개폐기 및 기타 기구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전 부분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태양광 설비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대지전압이 직류 600V 이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공통사항으로 배웠던 우리가 굵기는 2.5제곱밀리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사로는 합금캐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처음 보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볼 텐데 태양전지 모듈의 시설에 관한 규정에서 모듈의 각 직렬구는 동일한 단력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여야 하며 한 대 인버터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제가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한 이 부분을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 적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모듈 직렬군이 200열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보기에서 어떻게 장난을 치냐면 이 동일하게를 장난칩니다. 즉 다르게 하도록 배열할 것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력 전압과 출력 전류는 동일하게 형성이 돼야 됩니다.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전력 변환 장치의 시설입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인버터는 실내용 구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직렬군의 태양전지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 이내일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5개 시설하는 경우는 방수 등급은 IPX4가 되겠습니다. IPX4 이상일 것 그리고 태양광 설비의 개측 장치는 우리가 VIP를 떠올려 주시면 되죠. 전압, 전류, 전압, 전력 즉 VIP로 우리가 VIP만 기억을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 부분은 시험에 잘 안 나와서 한번 쭉 읽어만 주시면 되고요. 노란 색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 측의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에는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개폐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시설할 것. 우리가 보기에서 옳은 선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란 색깔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쭉 읽으시면 우리가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를 때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접속점에 근접하여 시설하여라 이런 것이 되겠고 나는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주된 전류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에 전로를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기 및 또는 기타 기구를 시설해라. 이 정도. 암기할 건 아니고 한번 쭉 읽어봐 주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전기 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통점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개의 공통점은 우선 대지 전압이 있었죠. 직류 600V까지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단면적은 2.5가 되고 전압, 전류, 전력을 측정한다. 계측하는 장치에서 전압, 전류, 전력을 떠올려주시면 되고 공사에 우리가 공통적인 친구는 합성수지관 공사, 그리고 금캐저,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마지막으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력 설비에 관한 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총 3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500kW 이상의 풍력 터빈은 나실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 방호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문제에서 이 500kW를 묻고 있습니다. 풍력 설비할 때는 500kW를 꼭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 부분은 패스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온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우리가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되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중앙 부분에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틀린 보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단 부분은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중앙 부분이 아니라 꼭 가장자리에 부분에 배치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서 우리가 그 틀린 보기를 잡아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측장치의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다음에 계측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나오는 것은 풍속계, 압력계, 온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풍압온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대표적인 오답 예시로는요. 이 풍력 설비에는 관련이 없는 조도계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연료전지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료전지는 다음의 경우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의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 내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출, 즉 배기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 다음의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이 다음의 경우가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긴 경우 포인트로 과전류를 잡아주시면 되고 발전요소의 발전 전압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또는 연료가스 출구에서의 산소 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의 연료가스 농도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상승. 그리고 연료전지의 온도 역시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과전류 잡습니다. 과전류 그리고 농도와 온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반대로 만약에 온도가 낮아진다 아니면 농도가 낮아진다 하는 것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그냥 가볍게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와요. 그 다음으로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전원칙이에요. 안전원칙에서는 이 안전을 키워드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뭐 암기를 한다기보다는 읽었을 때 당연한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는 이 가, 나, 다가 보기에 다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전원칙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를 보게 되면 전기설비는 감전, 화재,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가번이 되겠고 나,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하여야 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적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기 설비는 다른 전기 설비,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장애를 주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이렇게 안전원칙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 등의 기계적 강도에 관련된 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봐주시면 우리가 키워드 단락전류와 기계적 충격만 챙겨가 주시면 돼요. 읽어보면 발전기, 변압기, 조상기, 계기용 변성기, 그리고 모선 및 이를 지지하는 회자는 단락전류에 의하여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견디는 것이어야 된다. 우리가 이 정도만 빈칸을 기억을 해주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개념을 다 풀어봤고 이제는 빈칸을 통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어 정의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키워드만 보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자원을 이용하는 소규모 발전 설비를 말하고 소규모로 전력 소비가 있는 지역 근처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 우리가 분산형 전원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산형 전원이 되겠고 두 번째 내용 볼게요. 두 번째 내용은 우리가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했어요. 최대 출력 추종 기능이다. 그래서 우리가 MPP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답 보시면 분산형 전원 그리고 MPPT. 이때 MPPT는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이 되겠습니다. 이걸 따서 MPPT라고 한다. 이 영어 쓰실 필요 없어요. 기억하실 필요 없고 우리가 MPPT 이 네 개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설비 용량의 합계입니다. 우리가 분산형 전원에서 우리가 설비 용량 합계를 물었을 때는 몇이다? 250이다.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송배전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를 감시 또는 유전력 및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할 것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지금 빈칸이 뚫려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지금 저압계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상용 주파수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실험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가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무엇이었죠? 가에 해당되는 내용은 분산형 전원 설비가 되겠고 나는 연계한 전력 계통 그리고 다는 단독 운전 상태입니다. 우리가 오답의 예시로 통합 운전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이 아니라 단독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앞자만 따서 외우기로 했습니다. 분, 연, 단.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 연계한 전력 계통 그리고 단독 운전 상태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제가 다시 빈칸으로 갈게요. 빈칸으로 갔을 때 이 부분입니다. 역전력 계전기를 생략할 수 있는 이 수치가 무엇이었죠? 이 수치는 여러분 50kW 이하일 때 역전력 계전기 설치를 생략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전기저장 장치와 태양광 발전 설비의 공통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대지 전압은 직류 600V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단면적은 2.5가 됐었죠.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 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소섬 그리고 전압 전류 전력 VIP로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공사 역시 합성수정공사, 금속관공사, 케이블공사 마지막으로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금캐 플러스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시면 직류 600V까지 대지 전압을 적용시킬 수 있고 단면적은 2.5로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우리가 전기저장 장치의 접속점에는 쉽게 개폐할 수 이거 뭐였죠? 개폐할 수 곳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우리가 개폐기를 시설한다 했을 때는 개폐할 수 있는 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세트로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이렇게 외우기로 했고 그 다음은 우리가 전기저장 장치가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에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우리가 가전압, 저전압, 과전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2차 전지 모듈의 내본도가 상승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답을 예시로는 우리가 과저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전압, 저전압, 과전류이다. 이번에는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여기 보시면요. 주변 시설, 도로, 건물, 가연 물질 등으로부터는 몇 미터 이격을 해야 되죠? 1.5m 이상 이격을 하고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난 계단 등 이와 유사한 장소로부터는 3m 이상 이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렉만 봐도 정답을 떠올려 주셔야 돼요.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는 1m 이상 이격하고 렉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m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1m 이상이다. 같이 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m 그리고 3m 여기도 1m 얘도 마찬가지로 1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모듈의 각 직렬구는 동일한 단락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해야 하며 한 대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렬군이 2병렬 이상일 경우에는 각 직렬군의 출력 전압, 출력 전류가 어떻게 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입니다.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배열할 것. 그리고 인버터는 실내 실외용을 구분해 주시고 우리가 개방 전압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 이내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 등급은 IPX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설비의 경우에는 VIP를 떠올려 주셔서 계측 장치로는 전압과 전류 또는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복습할 겸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풍력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풍력 설비에서 우리가 세 가지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전력의 단위가 나왔다. 이때는 500kW를 떠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풍력 설비에서는 500kW 이상의 풍력 터빈은 나셀 내부의 화재 발생 시 이를 자동으로 소화할 수 있는 화재 방호 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정답은 500kW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입니다. 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수레벨을 풍력 터빈 우리가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라고 했습니다. 중앙이 아니라 가장자리다.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계측 장치의 시설이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풍압온이 있다고 했습니다. 풍속계, 압력계, 온도계가 되겠고 오답으로는 조도계가 있겠습니다. 오답, 조도계. 오답을 외우시다가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풍압온이 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답은 조도계이다. 그 다음은 연료 전지 설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료 전지에 이거 뭐였죠? 과전류가 생긴 경우에 그리고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 그리고 역시 온도 역시 상승하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류가 생긴 경우, 농도가 상승한 경우, 온도가 상승한 경우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었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원칙입니다. 안전원칙 우리가 한번 쭉 읽어만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 친구는 우리가 단락전류 그리고 기계적 충격만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기설비 기술 기준 모든 이론 강의가 끝이 났고요. 끝까지 달려오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배운 게 날아가지 않도록 바로 기출문제 적용시켜보면서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준비하셔서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